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19일 대구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 전망에 대해 야당이 60% 이상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60%가 넘는 대통령 부정평가 여론이 선거 민심에 작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에 야당 승리를 점쳤습니다. 60%가 넘는 대통령 부정평가 여론이 이번 총선 민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국가전략 혁신이 필요한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각종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며 정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고 유능하게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어떤 갈등을 오히려 만들고 확대시키고 정부 여당이 발표한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대구 지역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지역이지만 이 대구 지역에서 늘 대한민국의 민주적 그리고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어 왔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지난번 약속대련처럼 폴더 인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 바로 평등 선거입니다. 한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정작 투표 참여를 위한 환경은 평등하지 않은데요.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의투표가 충남 천안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송용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장애인 단체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베리어프리 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마련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모의투표 훈련입니다. 권리나 표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오늘 모의투표를 미리 진행해봄으로써 이제 간접적인 경험도 해보시고 센터에서 미리 공부나 체험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모의투표 해보신 게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훈련에는 천안 지역 5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112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소로 들어서는 복도에는 가상으로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투표에 앞서 공보물을 대신해 공약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관위와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에 관련된 부분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보다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선 점자형은 물론 수어와 소리 공약집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리로 공약집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나 이제 그림으로 투표 공약집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분들이 아무래도 투표 접근성을 좀 높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의 위치에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말이면 서대구역이 개통된 지 꼭 2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통 초기부터 지적됐던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승객들은 빈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몇 바퀴나 빙빙 돌아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구역 남측 주차장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탓에 열차 이용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북측 주차장 역시 만차입니다.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빈자리 주차 공간을 찾으려 몇 번이고 주차장을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 저차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로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으니까 버스 그쪽도 불편하지. 보통 2바퀴 3바퀴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 이제 돌아가 저 뒤에 갖다 대거나 멀리 갖다 대놓고 와요. 이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접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저를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오면은 여기 일단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이 다니는 주통로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차를 세워놓고. 주차난이 심각한 건 하루 평균 3,800여 명에 달하는 이용객 수 대비 주차 면수가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서대구역의 남측 주차장은 171면, 북측 주차장 49면을 합해도 220대를 주차할 공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대구역 주차 면수인 3,300면에 비해 15분의 1 수준입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임시 공간은 있습니다. 서대구역 주 출입로 오른편에는 현재 빈 공터로만 남아있는 복합헌슨센터 예정 부지가 있지만 부지 소유자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대구시는 철도공사와 주차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워졌다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2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대구시나 이제 코레일이 지금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임시 인근에 있는 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서대구역 주변에 교통광장을 건립해 주차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되는 주차시설은 총 448면입니다. 서대구역이 개통된 지 2년, 개통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주차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는 아직도 적어도 6개월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예술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학생 1예술활동과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생활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4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방향은 예술활동의 생활화입니다. 학생들의 개인 예술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소외 지역까지 맞춤형 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중점 과제도 수립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교육 방향은 1학생 1예술활동의 생활화입니다. 음악과 미술 등 정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별로 특색 있는 예술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 개인마다 1개 이상의 예술 특기를 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1학생 1예술활동 운영비를 관내 469개 교회 교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8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예술숲 학교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예술숲 운영학교를 늘리고 예술 거점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난 8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 연극과 뮤지컬, 미술과 기타 예술 동아리 6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전국 학생 예술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대구시 교육청은 총 4개 분야 중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등 3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개 분야 254개 예술 동아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악 중점학교, 미술 중점학교, 대구 예담학교를 통해 맞춤형 예술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소통과 배려를 경험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2천 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위였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입니다. 80.2%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78.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80%를 넘겼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8.8%, 고등학교 67.9% 순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2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는 단연 1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남과 비교했을 때 16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비 수준도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7년간 가구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사교육비로 5만 3천 원을 더 쓴 데 반해 고소득 가정은 18만 원 이상을 더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도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 불안 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킬러 문항 배제라든가 이제 공정 수능과 관련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한 전통시장 바로 옆에 대구시가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주차장은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배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일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대구시는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올해 연말쯤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필요가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돈 내고 밤에 될까요? 돈 내고 밤에 될 거냐고 사람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시장 때문에 이 주차장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장 역시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랫동안 주차난을 호소해왔습니다. 상인들은 주차장이 없는 몇 안 되는 전통시장인데도 대구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이 지금 울부짖고 상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지금 침체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이꼴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협의조차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대구시는 시장 상인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자세한 설명도 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시장 이용객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영주차장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뒤늦게 대구시 사업과는 별개로 월배 근린공원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동일 사업 부지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의회 부의장인 김종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서구의회는 전체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8명, 무소속은 2명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남구 미군부대 캠프워커 일부 반환부지의 소유권이 지난 12일 대구시로 이전됐습니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지는 대구 미군부대 총 96만 제곱미터 가운데 남구 봉덕동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 66,884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도서관 3차 순환도로, 지하 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다양한 반환부지 개발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대구시는 반환부지 개발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10회 옥포 벚꽃축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벚꽃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주관한 옥포읍 번영회는 이 기간 달성군 노인복지관과 송해공원 제4주차장 사이 1.5km 구간에서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옥포 벚꽃길은 수령이 50년이 넘은 나무들이 벚꽃 터널을 만들어 이 일대를 대표하는 봄 나들이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 기간 박현빈과 이나윤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영남 이공대학교와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활성화,
공연 및 전시 행사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대덕문화전당 제3전시실 완공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구청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합니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다음 달 말까지 중구청으로 신청하면 되고 철거는 6월에 실시됩니다. 서구청이 대구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를 신설합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자녀가 1명일 때는 연간 10일,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 휴가가 부여됩니다. 달성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가 제1기 기억 이음 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이동용 차량을 지원합니다. 총 243개 학교에 대형 버스 760여 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곳곳에 봄꽃이 활짝 피면서 봄 축제 준비에도 한창인데요. 가족, 연인과 함께 봄나들이를 미리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